이번에는 쇠의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쇠의자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의자와는 다르게 이렇게 한 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조가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가 이렇게 꺾여 있어야 됩니다. 하나로 덩어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창을 열고요.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키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제가 실린더를 하나 꺼내겠습니다. 자, 실린더 하나 꺼냈고요. QWER 눌러서 오브젝트를 얇게 하고 이렇게 쭉 늘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늘려보겠습니다. 네, 적당히 두께를 주고 이렇게 쭉 늘렸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라인이 좀 필요하니까 제가 라인을 좀 넣겠습니다. 라인을 하이트 값을 뭐 한 5 정도? 네, 5 정도 이렇게 넣겠습니다. 네, 됐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위에 이런 오브젝트 몇 개 필요한데 요 위에 면하고 요 밑에 면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F11 눌러서 면의 모드죠. F11 컴포넌트 모드 중에서 면의 모드 중에서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면이 선택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요 위쪽 면만 지울 거고요. 요 옆에 면은 놔둘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컨트롤 키입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요 위에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딜리트 키. 네, 그 다음에 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밑에 면만 선택이 되겠죠? 네, 그리고 딜리트 키.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F8 눌러서 이 형태로 지금 만들었고요. 여기서 Z축이 앞쪽이 정면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Z축 앞쪽을 보고 제가 로테이트를 살짝 시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이런 식으로 형태가 돼 있었죠? 이렇게 로테이트를 시키고 너무 시켰나요? 이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얘를 하나 더 복제하겠습니다. 단축키는 Ctrl D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고요. 여기가 현재 지금 저는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Ctrl 키와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 보시면은요. 요 축, 요걸 축이라고 합니다. 요 축, 요 축의 방향을 조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키, 이게 월드축 방향입니다. 이게가 절대축이죠. 월드축. 컨트롤 키,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보면은 요 축의 방향을 오브젝트 축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요 축의 방향을 월드축으로. 일반적으로 요 두 가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축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월드축으로 이렇게 바꾸고요. 하나를 더 카피하겠습니다. 측면에서 한번 카피해 볼까요? 자, 측면에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가도 측면을 갈 수 있지만 한 번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라이트 축으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가 지금 복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복제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고요. 얘를 로테이트 시키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수평을 좀 맞춰 보겠습니다. 여기서 90도 주면은 네, 수평이 맞았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복제하겠습니다. Ctrl D 그리고 이렇게 넣어서 로테이트 또 90도 이건 90도가 아니죠. 약간 뒤로 제껴지죠. 이렇게 연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얘도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이쪽에 이렇게 되니까 컨트롤 D 하나 더 복제해서 로테이트로 여기 딱 수평을 맞춰주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 위치값을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얘가 수평값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로테이트 시켜서 수평을 좀 맞춰줄게요. 네, 됐죠? 이렇게 위치값을 조금만 더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이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오브젝트가 4개라는 뜻입니다.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쭉 선택하면은 여기가 초록색이고 나머지 흰색이 있죠. 이거 순서대로 선택돼 여기 제일 마지막에 선택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Shift 키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4개가 선택되어져 있는데 최종적인 색깔은 요거. 그러면 요게 제일 마지막에 선택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제가 드래그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메쉬에 들어가 보면 컴바인이라고 있습니다. 컴바인이라는 건 결합하다라는 뜻이죠. 오브젝트를 하나로 결합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컴바인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은요, 항상 지금 이 메뉴에서 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뜹니다. 그거를 보고 이렇게 컴바인을 딱 해주면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가 됐습니다. 하나의 오브젝트가 됐으면은 이제는 색깔이 한 가지 색깔이죠. 하나의 오브젝트가 된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두 개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F10 눌러서, F10이 뭐죠? 네, F10 눌러서 요 더블 클릭하고요. 여기 더블 클릭하고, 면의 모드, 선의 모드죠. 이렇게 더블 클릭하고 요걸 이제 연결하려고 합니다.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또는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브릿지라는 메뉴입니다. 에디트 메시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브릿지라는 메뉴인데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면은 브릿지, 브릿지 어딨죠? 브릿지 여기 있습니다. 브릿지를 딱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디비전 값이 0이라서 여기에 라인이 하나도 없이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제가 디비전 값을 한 5 정도 줘볼까요? 5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너무 딱딱하죠? 커브 타입을 리니어가 아니라 밴드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디비전 값을 한 4 정도 줘볼까요? 4 정도. 이 정도 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 Shift 키 눌러서 더블 클릭, 두 개의 라인을 다 선택을 하고 Shift 키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디트 메시의 브릿지, 여기 있습니다. 에디트 메시의 브릿지, 브릿지 누르고 디비전 값을 한 4 정도 주고요. 커브 타입을 밴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 Shift 키 누르고 더블 클릭. 자, 여기 에디트 메시 아셨죠?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브릿지, 그리고 디비전 값을 아까 우리 4 줬죠? 4 정도 주고, 커브 타입을 밴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 거랑 이쪽 게 똑같으니까 이거 하나 더 복제하면 되니까, 제가 면이 여기는 뭐 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면은 지우고요. 딜리트 키로 지우고 요거를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얘를 복제를 하겠습니다. 아까 복제 뭐라고 그랬었죠? 컨트롤 D. 그러면 하나가 복제됐죠? 이걸 복제를 X축으로 스케일 값을 마이너스 1을 주면은요. 마이너스 1. 여기서 X 스케일 X를 마이너스 1로 주면은 딱 뒤집힙니다. 이렇게 딱 뒤집히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선택을 해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만큼이 넓어졌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간단하게 뭐 정확하게 라인을 위치를 맞추고 싶으시면 좀 옮겨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 F11 눌러서 요면 하나 지우고요. 딜리트 키로 지우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또 브릿지 시키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얘와 얘를 선택을 하고 컴바인 먼저 해줘야 되겠죠. 여기 메쉬에서 컴바인 또는 요번에 여기서 해볼까요? 메쉬에서 컴바인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가 됐죠. 그 상태에서 F10 눌러서 더블 클릭 두 개의 면을 선택했습니다. 자, 브릿지 할 때 항상 생각해 줘야 할 거는 라인 수가 같아야 됩니다. 이게 라인 수와 이쪽 라인 수가 같기 때문에 브릿지가 되는 겁니다. 라인 수가 다르면 브릿지가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브릿지. 그리고 이거는 뭐 디비전 값을 늘려줄 필요 없겠죠.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자, 판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판도 여기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런 판이 있습니다. 저 위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위판 어떻게 만들면 되죠? 여기서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아무것도 선택 안 돼 있을 때 큐브를 하나 만들었고요. 큐브를 제가 요 위치죠. 이 위치에서 얘 큐브의 라인 값을 한 5 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폭은 이렇게 줄여주고요. 이 정도 판이면 되겠죠? 크기 적당한 크기를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둥굽니다. 둥그니까 베벨을 주면 되겠죠? 베벨을 좀 줘보겠습니다. 자, F10 눌러서 엣지 모드로 가서
이렇게 엣지 모드로 위의 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베벨, 에디트 메시에 있었습니다. 에디트 메시에 베벨, 여기 있었죠? 네, 베벨을 딱 눌러주고, 디비전 값이, 플렉션 값이 0.5인데, 한 1 정도 줘보겠습니다. 1 정도 주고, 세그먼트를 한 3 정도 주면 어떨까요? 이 정도면 되겠죠?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부분. 다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벨 어떻게 한다고요?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면은 베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베벨 있죠? 베벨. 그리고 여기는 플렉션은 0.5 정도 주면 될 것 같고요. 세그멘트 3만 주면 되겠네요. 이 정도. 이렇게 나왔죠? 네, 됐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이미지를 잘 보시면은 이미지가 약간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쉽게 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요. 제가 F11 눌러서 면의 모드로 가서 얘를 선택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B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B키를 딱 누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소프트 셀렉션입니다. 다시 한번 B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러면 소프트 셀렉션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져 있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B키를 누른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은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 해보시면 소프트 셀렉션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크기를 조절하시고요. 이동키로 옮기신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은 자연스럽게 휘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B키를 눌러볼게요. 좀 더 크게 해서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에 위쪽은 됐고요. 좌우로 조금만 더 눌러볼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치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 셀렉션을 끄는 방법은 다시 B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키고 B고 B키를 누르고 저기 하면은 소프트 셀렉션이 꺼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측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위치 값을 오브젝트 모드 F8입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가고 로테이트를 살짝 돌려주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은 됐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다리도 이렇게 이미지를 보시면은 또 하나를 더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거고요. 제가 형태를 잘못 만들었나요? 위쪽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네요.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고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의자 만드는 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판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휘어질 수 있는, 여기 살짝 휘는 거 소프트 셀렉션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좀 둥굽니다. 베벨 값을 좀 크게 주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가 좀 휘어진 거는 소프트 셀렉션으로 지금처럼 조금 더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